안녕하세요, 예진님.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오늘 학교 수업이 있어서 학교 수업을 가야 되고, 계획대로 지금 수면 패턴을 바꾸지 못해서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루틴을 해보고 할게요. 이번부터는 루틴을 짧게라도 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러면 사이토 이토리님의 책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도 세상은 망가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저는 오직 좋아하는 일만 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 말을 하죠. 하지만 저는 거기에 더해서 아예 회사에도 출근하기 싫으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자신이 좋아하는 일만 한다면 세상이 미쳐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려면 무언가를 희생해야 한다고 착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그저 욕망이 부족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라고 하면 다들 하고 싶은 말만 하면 남들이 싫어하거나 좋아하는 일만 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원성을 사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행복한 삶인 것 같아요. 내 주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사람은 한 마리도 얻지 못할 것 같지만 일석이조나 일거양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일망타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나의 욕망을 열심히 탐구해보세요. 원하는 일을 기분 좋게 하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욕망을 탐구해서 원하는 일을 하는 것. 나의 욕망을 열심히 탐구해보세요. 원하는 일을 기분 좋게 하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돼. 내가 그러니까 즐길 수 있는 일, 그쵸? 자신의 재능이 어디에 맞는지 생각한다. 성급함을 살려고 공격성을 살려서 이건 이럴 때 드러내도 되지만 저런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는 식으로 컨트롤하면 어떤 일이든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급하거나 공격성 있는 사람이 그 재능의 방향을 자기 일로 돌리면 엄청난 성과가 나오게 됩니다. 저도 약간 성급하거나 공격성은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러한 성급함을 무조건 차분함으로 조금 바꾸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확실히 생산성이나 효율성에서 좀 뒤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너무 차분하게 쭉쭉 늘어지기보다는 약간 조금 빨리빨리 해서 이렇게 끝내는 거. 성급함이 좋다. 약간의 긴장감이 있는 게 좀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좋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일이 바쁠 때는 그 재능을 업무에 쏟아내지만 한가할 때는 그걸 사람에게 터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오케이. 그럴 때는 예언을 가는 등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자신의 재능을 잘 구사하면 됩니다. 이런 좀 공격성이나 성급함을 사람들한테 진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원하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애정을 받는 게 더 좋은 일입니다. 자신의 재능을 완전히 파악해서 제대로 컨트롤하고 확실히 살리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 맞아요. 독서노트 한번 해볼게요. 오래간만에 사이토리님의 책으로 독서노트. 오래간만에 하니까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사이토리님의 책은 간단하게 오늘 하고, 오늘은
책을 많이 읽을 수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써버리면 안 돼요. 오늘 늦게까지 수업이 있기 때문에. 새 책 어제 늦게 다운걸 받은 게 있는데 이 책이 좀 너무 궁금했어요. 어제 하루 종일 궁금했어요. 이 책이 목차를 보니까 진짜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어디서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바로 한번 새 책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음악도 좋고 이렇게 좋은 책을 한 달 구독료만 내면 바로바로 읽을 수 있고 진짜 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책 제목은 말의 품격. 행동의 품격, 말의 품격, 품격이 있는 사람. 요즘에 좀 많이 꽂혀있는 단어가 품격, 품위, 우아, 겸손, 귀티 이런 것이기 때문에 말의 품격은 어떤지 한번 제가 이거 지금 목차를 읽었을 때 너무 많이 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자,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말은 나름의 기소 본능을 지닌다? 귀소 본능. 귀소 본능. 본래로 돌아간다라는 걸까요? 말이? 이청득심. 들어야 마음을 얻는다. 이건 좀 경청하는 거죠. 경청은 진짜 어디에도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존중. 말 잘하기 위해선 잘 들어야 한다. 두 번째, 경청. 상대는 당신의 입이 아니라 귀를 원한다. 맞아요. 공감. 당신의 아픔은 곧 내 아픔. 반응. 대화의 물기를 돌리는 행동. 오케이, 협상. 극단 사이에서 절충점 찾기. 협상. 오케이, 겸상. 함께 온기를 나누는 자리. 말이 적으면 근심이 적다. 이거 해볼게요. 말은 마음의 소리다. 와우. 다 지금 읽고 싶은데 어떡하죠? 말이 적으면 근심이 없다. 지금 계속 아직도 침묵을 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읽고 싶고, 언위 심성. 말은 마음의 소리다. 마음의 소리예요. 맞아요.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라. 이거 너무 읽고 싶은데? 네, 이걸 두 개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이 적으면 근심이 없다. 과언, 무환, 과언, 무환. 몰라요. 한자로 적긴 무슨 과하다? 과한 말이? 무환. 몰라요.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은 되게 침묵 속에 자리하고 있다.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은 되게 침묵 속에 자리하고 있다. 깊은 감정. 알 듯. 깊은 감정. 너무 감정적일 때, 감동받았을 때 침묵한다? 이런 건가? 모르겠습니다. 침묵. 때로는 말도 쉼이 필요하다. 항상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침묵을 하고 있는데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딱 해야 될 말을 딱 필요한 만큼만 하는 거 진짜 엄청난 실력이라서. 네, 그리고 지금 오바마 대통령의 예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배고픈가? 책만 읽으면 배가 고파. 뭐 좀 먹었는데. 연단에서 연설을 하시는데 오바마 대통령
프롬프트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봐요. 말 그대로 51초 무언연설이었습니다. 사람의 가슴으로 번지와 또렷하게 새겨지는 말은 쉽게 잊히지 않는 법이다. 나의 가슴으로 번져와서 또렷하게 새겨지는 말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 법이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역시 미국 국민의 가슴에 진한 감동을 아로 새겼습니다. 당시 미국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이 보여준 이례적인 모습과 언품, 단어 좋다. 언품의 언품, 말의 품격인가? 말의 품위, 아마 그런 뜻이겠죠? 언품,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언품의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자 두 딸의 아버지로서 단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통령은 미국 국민과 말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오바마의 재임 기간 중 가장 극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 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오바마의 연설이 이렇듯 찬사를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바마는 말을 잘하기 위해 애쓰기보다 특정한 지점에서 말을 거둬들이기 위해 썼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좀 쉬어가는 거. 침묵의 가치와 하중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침묵의 가치와 하중.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침묵의 가치는 늘 칭송되어 왔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침묵할 수 있는 사람? 예전에는 막 책을 읽기 전에 진짜 어릴 때는 그냥 침묵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을 보면 뭔가 아싼가?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침묵하는 사람을 보면은 되게 조금 매력적이게 느껴져요. 어느 순간부터. 아마도 내가 침묵 훈련을 시작한 순간부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침묵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 해보니까. 그래서 종교학자 프리드리히 폰 히겔은 자신의 진리에게 보낸 편지에서 위대한 것 앞에서 침묵해야 한다. 위대한 것 앞에서 침묵해야 한다. 침묵의 내면에서 말을 키워라. 말로만 하는 토론은 왜곡만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말했고, 침묵의 내면에서 말을 키워라. 말로만 하는 토론은 왜곡만을 가져다 줄 것이다. 조선시대 문인 하가 김유근은 말하지 않아도 뜻을 전할 수 있으니 침묵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건대 침묵하면 세상에서 화를 맺을 수 있음을 알겠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것도 중용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살아가는 사이에서 뭔가 이렇게 침묵을 하면서 내 뜻을 전할 수 있다. 말하지 않아도 뜻을 전할 수 있다. 인간관계에서 진짜 내가 침묵하더라도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라는 거, 이거는 진짜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냥 무작위로 계속 아무 때나 말을 많이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것도 어떤 관계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 유럽을 흐르게 된 나폴레옹에게 침묵은 일종의 병기였습니다. 나폴레옹은 거양인 코르시카 지역 사투리가 입에 밴 인물이었습니다. 대중연설에서 조금 전에 이제 흥분해서 이제 나폴레옹 얘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면 이렇게 좀 마음이 급해지고 혀가 꼬여요. 그러니까 항상 좀 차분하게, 흥분하지 말고. 대중연설에서 장군다운 위엄을 드러내는데 유리할 리 없었습니다. 단 나폴레옹은 침묵의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병사들 앞에서 연설하기 위해서 연단에 오를 때마다 뜸을 들이는 버릇이 있었다고 합니다. 연단에 올라서도 곧바로 말을 질러대지 않았습니다. 10여 초 정도 매의 눈으로 전방을 노려보곤 했는데 그때마다 병사들은 나폴레옹의 위험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다. 맞아요. 목구멍이 좌우로 말을 삼키는 순간 나폴레옹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나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그 침묵을 거쳐 태어난 정제된 언어 덕분에
나폴레옹은 자신의 카리스마와 존재감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맞아요. 좀 침묵이라 말을 줄이고 정말 필요한 만큼 허를 찌르는 말을 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진짜 엄청난 실력인 것 같아요. 장황하지 않고. 특히 아이린이, 우리는 좀 장황하잖아요, 그치? 항상. 그래서 침묵이라는 비언어 대화, non-verbal communication의 힘은 세다. 침묵은 참은 말을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의미와 가치를 함축하고 있으며 종종 사람들에게 100마디보다 더 무겁고 깊게 받아들여진다. 맞아요. 훨씬 매력있게 보여요, 저는. 침묵은 말실수를 줄이는 지름길이다. 말은 생각과 감정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그걸 아무 생각 없이 대화라는 식탁 위에 올려놓다 보면 꼭 사달이 일어난다. 맞아요. 말이 많으면 하루 면치 못한다. 근심이 많아진다. 반대로 과언, 무환이라는 말처럼 상대에게 상처가 될 말을 줄이면 근심도 줄어든다. 서양 경구 중에도 웅변은 은,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있는 것을 보면 선인들의 생각은 동서양이 그리 다르지 않았던 모양이다. 오케이,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마음 깊이 새겨야 될 것 같아요. 침묵 훈련, 오늘도 학교 수업이 있으니까 발표를 좀 하게 되기는 될 테지만 침묵 훈련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묵은 말실수를 줄이는 지름길이다. 말은 그 생각과 감정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그걸 아무 생각 없이 대화라는 식탁 위에 올려놓다 보면 꼭 사달이 일어난다. 말이 많으면 하를 면치 못한다. 근심이 많아진다. 반대로 가언무한이라는 말처럼 상대에게 상처가 될 말을 줄이면 근심도 줄어든다. 이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오바마의 연설 장면을 좀 들여다보자. 오바마 51초 정도 아무 말도 없이 정적을 운전하는 순간 그는 그저 맑은 울음을 참아가며 감정을 추스리는 행위만 할 것일까? 글쎄다. 오바마는 분명 침묵의 가치를 알고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무언의 대화를 시도한 게 아닐까 싶다. 저는 이렇게 침묵의 가치를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보다 이게 좀 기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잖아요. 저는 그거보다는 이 오바마의 진정성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진심과 진정성이 전해진 거라고 생각해요. 진정성, 기술을 부리지 않고 기술적으로 내가 여기에서 침묵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침묵해야지 라고 하는 거, 이 사람들의 무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non-verbal communication, body language, 그러니까 언어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으로 인간들은 귀신같이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연설 중에 입술을 다문 채 희생자 가족의 아픔을 자신도 처절하게 느끼고 있음을 표정과 눈빛으로 표현했다. 이게 진심과 진정성이에요. 기술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진정한 대화의 기술은 기술을 부리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는 감정의 밑바닥에 잠복해 있던 그 진심은 가슴을 열고 걸어나와 침묵이라는 새길로 들어섰다. 그리고 돌고 돌아 침묵의 마음이라는 저자지에 가 있었다. 진심, 잠복했던 진심, 나죠? 휴가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바캉스는 텅 비어있다는 뜻의 라틴어 바카티오에서 유래했습니다. 바캉스는 무조건 노는 것이 아니라 비워내는 일이며, 오케이, 진정한 쉼은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그 무언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으로 뜻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쉼이 필요한 것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럴싸한 말을 실제 없이 쏟아내는 게 대수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때에 말을 거두고 진심을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이게 실력이라니까. 힘이 필요한 것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럴싸한 말을 실수 없이 쏟아내는 게 대수가 아닙니다. 초급자가 되면 할 말이 없고 중급자가 되면 너무 말을 많이 하고 줄이는 게 힘들고, 초급자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힘들고, 고수는 딱 필요한 만큼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한다. 이게 실력인데, 그쵸? 언제쯤 이렇게 고수의 실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훈련하니까 고수의 실력을 가질 수 있겠죠. 있겠죠. 이것도 독서노트 하고. 숙성되지 못한 말은 오히려 침묵만 못하다. 맞아요.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은 대개 말이 아닌 침묵 속에 자리하고 있다. 나의 가장 깊은 감정은 침묵 속에 자리하고 있다. 너무 슬플 때 말로 뱉을 수가 없다. 너무 기쁠 때 말로 뱉을 수가 없다. 이런 건가? 숙성되지 못한 말은 오히려 침묵만 못하다. 맞아요. 과연 지금 하는 말이 이 침묵보다 나은지 생각해봐야 한다. 진짜 오랫동안 참 침묵 훈련을 해왔는데, 이 책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간결. 하하하, 이 진짜 어떡하지? 말의 분량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맞아요.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 욕심. 자, 예시가 나오는데요. 강남스타일의 싸이. 그래서 그런데 하이를 신고 있으면 따라도 괜찮을까요? 이러자 싸이에게 시선이 집중되었는데 대답이 그럼요. 이 춤을 출 때는 의상은 고급스럽게 입어야 하고 춤은 산뜻하게 좋아해요. Dress is classy. Dance is cheesy. 간결함과 제치라는 선호를 통하는 싸이의 언어가 입술을 비집고 나오자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그렇지, 좋아 하면서 한껏 분위기가 달라오렸다고 해요. 예시 읽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속성으로 내용만 하고 있습니다. 의상은 고급스럽게, 춤은 산티나게라는 문장. 절묘한 대구가 완성된다. 대구 지금 한자로 적혀 있는데 대구가 뭐 반대 표현인가? 아니면 후렴구를 썼다는 것인가? 명확하게 대구란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표현에 하고 하고 무릎을 칠 수밖에 없다. 싸이의 말 속에는 의외성이 잔뜩 드리워져 있다. 언어의 의외성은 대화에서 무료함을 밀어낸다. 의외성은 고차별성이며 차별성을 듣는 사람의 주목도를 끌어올린다. 싸이의 말씨에도 주목할 만합니다. 평소 방송을 통해 본 싸이의 겉모습을 풍기는 모습과 달리 말이 많은 연예인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에 비해 말의 총량이 적습니다. 말의 재치와 나름의 깊이가 있는 데다 언어의 총량이 적으므로 언력 또한 세다. 싸이의 말 속도도 빠르지 않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그의 모습은 말을 뱉어내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것을 알 수 있다. 느리게 하나요? 그는 말을 정확하게 열거하지 않습니다. 본문보다 단문으로 자기 생각을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한마디로 단단익선. 싸이의 작고 간결한 말씨는 자중의 의표를 칼처럼 찌릅니다. 원력이 크고 섬세한 말 앞에서 대중의 감성은 곧잘 베어집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싸이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마이크만 잡으면 프로적신을 발휘해 하나부터 열까지 설명하려 든다. 말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길을 잃는다. 맞아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대화의 바깥쪽에서 겉돌며 어정거린다. 온갖 수사와 논리로 유사한 표현을 재탕 삼탕 되풀이한다. 말의 출구를 찾지 못하는 셈이다.
말이 장황해지는 거죠. 이 말이 장황해지는 게 왜냐면 실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저도 이런 게 진짜 있는, 아직도 지금 훈련하고 있는데,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걸 쉽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건 내가 완전히 이해 못했다는 얘기. 이거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내가 나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오늘 또 발표를 하게 되겠죠? 그때는 나는 과연 명확하게 짧게 딱 필요한 말만 간결하게 했는가, 그리고 쉽게 했는가,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무조건 많이 길게 말해 이럴 거라고 믿는 것이니 다다익선. 그러나 가벼운 낄낄거림과 번잡한 주저거림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인간의 집중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부 언어학자는 성인의 최대 집중이 18분이라고 주장합니다. 18분 안에 일반적으로 대화가 전개되면 아무리 좋은 얘기라고 해도 참을성 있게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마크 트웨인이 설교가 20분이 넘으면 죄인도 구원받기를 포기한다. 오케이. 얼핏 맞는 얘기가지만 자세히 보면 쓸모없는 말만 늘어놓는 그 태도와 경향을 TBU, True but Useless.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럴싸하지만 언어의 분량에 비해 건질 것이 없다는 얘기다. 맞아, 이게 진짜 생각 한번 해봐야 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책. 저를 한번 성찰해 보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진짜 쓸모없는 얘기 그냥 장황하게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막 이런 습관이 있었는데, 지금 오랫동안 훈련을 해왔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좀 침묵 훈련을 하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명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알맹이 같고 울며 뼈대가 문드러져 있는 문장은 둔탁하기 짝이 없다. 그쵸? 맞아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장황하게만 하지 짧게 명확하게 생각을 얘기해야 된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다르게 전달될 수 있으며 상대가 지루하게 느끼거나 모호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 맞아요. 이거 진짜 항상 생각해야 돼.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니까요. 좋아. 오늘 학교에서 발표할 일이 많겠지만 그때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의 밀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듣는 이에 귀에 닿는 순간 힘없이 바스라집니다. 말의 밀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듣는 이의 귀에 닿는 순간 힘없이 바스러집니다. 마음에 꽂히지 못하고 허공으로 흩날리는 운명을 만난다. 지금 딴 생각하고 왔어요. 지금 말의 밀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듣는 이의 귀에 닿는 순간 힘없이 바스러집니다. 그쵸? 마음에 꽂히지 못하고 허공으로 흩날리는 운명을 만난다. 이 제가 발표할 때 특히 프레젠테이션 할때 진짜 짧게 혀를 지르는 그 말만 해야 될 것 같아. 좀 말이 장황해. 이거는 진짜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훈련해야 되겠다. 다 거의 비슷한 말인데 진짜 내가 훈련의 방향을 좀 더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더 큰 문제는 하염없이 말을 늘어놓다 보면 절대 해서는 안 될 말까지 거르지 못해 결국 화를 자초하고 만드는 사실이다. 오마이갓, 이건 진짜 맞아요. 말이 많아질수록 그 실수를 하는 거,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 늘어나는 거, 특히 개인적인 얘기하는 거, 만약에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아니면은 내가 발표를 해야 될 때, 나에게 질문을 했을 때, 이게 너무 좋은데? 지금 한 페이지를 못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한 문장 한 문장이 내 자신을 완전히 성찰하게 만들어요. 말이 길어지면 질수록 실수하게 돼요. 맞아요.
중국 단나라 시대 재상 풍도 설시에서 구시어 지문은 설시참 신도라고 했습니다. 또 한문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당연히 한글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다행인데, 입은 재앙을 부르는 문이에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니 말을 아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다. 입은 재앙을 부르는 문이에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와우. 아, 이건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 이렇게 좋은 문장을 볼 때마다. 입은 재앙을 부르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침묵 훈련. 항상 침묵 훈련. 풍도는 정치적 혼란기인 당나라 말부터 5대 19국 시대까지 5왕조 동안 여러 명의 임금을 섬기며 멸세를 했습니다. 풍도의 말을 가볍게 흘려버릴 수는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의 진심과 속마음은 간결한 표현에 묻어나는 경우가 많은 듯합니다. 길지 않은 것 같이 간결하게 나의 진심과 나의 속마음, 생각과 느낌을 말 속에 짜임새 있게 담아서 전달할 수 있다면 굳이 말의 분량과 길이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건 연인관계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연인관계는 진짜 하루 사랑하고 하루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 사람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저는 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생각을 해볼 만한 문장이다. 그래서 독서는 하고요. 얼마 전 나는 맥락의 필요성을 수제 햄버거 가게에서 절감했습니다. 굽는 정도에 따라 햄버거 패티 맛이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바싹 굽으면 육즙 사라지고 대충 익히지 말고 오래 굽지 씹을 때 물컹거리다. 남자는 뒷사람의 불편은 안정에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표면 좋게 말하면 이득, 좋게 말하면 아득했고 나쁘게 말하면 아둔했다. 맞아. 그의 언사는 장황하고 거칠었다. 포란복이 없는 항무지에서 먼지를 날며 거칠게 내달리는 정체 모르게 짐승을 연속했다. 뭘 이렇게까지. 그냥 미디움 웰이라고 하면 되지 뭘 이렇게까지 얘기했을까요? 맞는 것 같아요. 굽는 정도에 따라 햄버거 패티 맛이 천차만별이다. 너무 바싹 구우면 육즙이 사라지고 대충 익히지 말고요. 오래 굽지 않으면 씹을 때 물컹거리는 법이니까요. 참 그리고 좀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 말이 장황하고 거칠었다. 포란복이 없는 항우지에서 먼지를 날리며 거세게 내달리는 정체 모를 짐승을 연속했다. 뭐 이렇게까지. 아니 표현력이 너무 웃긴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이런 말 한마디에도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문을 받은 아르바이트생의 표정이 허물어졌습니다. 겹겹이 줄을 서고 있는 고객 중 누군가 짜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좀 빨리 주문합시다. 이렇게 하자. 손님 어떻게 구해드릴까? 따로 원하는 게 있나요? 1초의 망설임 없이 단단히 썩 말씨로 대답했다. 전 미디엄 부탁해요. 그치 이러면 될걸. 긍정. 말은 종종 현실과 공명한다? 현실과 공명한다? 말이?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약간 배고픈데 여기서 그냥 오늘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데요. 왜냐면 또 수업이 있어가지고 준비해야 되거든요.
긍정 말고 내가 하나 읽고 싶은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이게 말을 침묵에 대한 거였고, 말은 마음의 소리다. 사람의 향기. 너무 궁금해요. 사람의 향기. 인향. 사람이 지닌 고유한 향기는 사람의 말에서 품어져 나온다. 말에서도 품어져 나오고, 외모에서도 품어져 나오고, 태도에서도 품어져 나오고, 걸음걸이에서도 품어져 나오고, 얼굴 미소에서도 품어져 나오고, 다 복합적인데, 말은 번지르한데 막 태도가 되게 막 무례해요.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책이다 보니 말에만 지금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인양, 사람의 향기. 평소 카페에서 백스톤과 커피를 위해 삼아 글을 쓴 편입니다. 원고를 쓰다 보면 본의 아니게 노트북 너머에서 벌어지는 자제고란 상황을 관찰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너무 싫어요. 이게 몰입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집이 가장 좋아요. 독서할 때. 외부로 나가면 절대로 몰입이 안 돼요. 직원과 고객이 주고 받는 그 말이 귀 속으로 들이닥칠 때도 있습니다. 몇 해 전 여름이었습니다. 사무실 근처에서 아담한 카페를 찾았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직원에게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고객님, 차가운 커피를 드릴까요? 뜨거운 커피를 드릴까요? 남자의 반응은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비문명적이었습니다. 남자가 토해낸 그 명사와 동사, 거기에 달라붙어 있는 주어 어미는 타인을 향한 적이고 공격 본능이 빽빽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 사람아, 당연히 아이스 커피지. 당신 같은 미소 없는 땀을 참 뻘뻘 흘리며 징글맞게 뜨거운 커피 마시겠어? 나빠. 남자가 얼마나 참 이분의 삶이 힘들 거야. 자기도 항상 전쟁 속에서 사는 그 마음으로 살고 있을 거야. 이 남자분도. 남자가 쏟아낸 자원과 몸은 우연히 탄생한 게 아닐 듯 했다. 남자의 몸과 정신 속에서 오랫동안 서로 치고받으며 갇혀 지내다가 입술이 열리는 틈을 타 감옥을 탈출한 죄수들처럼 느껴졌다. 남자의 말은 일종의 가번이었다. 갑질이죠, 갑질. 손님은 왕이기 때문에 감으로 군림해도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잔뜩 묻어나는 폭언에 가까운 지저분한 언어. 직원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그 사람의 인격이죠, 뭐. 에이구. 남자가 커피를 받아가자 그에 대한 선언과 원망이 뒤섞인 듯한 얼굴로 직원이 휴하고 한숨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 직원의 시선이 여전히 호공에 떠 있었고요. 난 들키지 않게 직원의 얼굴을 끈 겨누질하며 엉뚱한 사상을 했습니다. 사내가 만약 프랑스 한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한다면 한 잔 값을 얼마를 치러야 할까? 이렇게 해서 이제 커피 값에 대해서 막 이렇게 나오고요. 조금 매정하긴 하지만 기발한 가격표 아닌가. 고객이 커피를 주문할 때 구사하는 말의 품격에 따라 음료의 가격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글귀가 나온다고 합니다. 내부족자, 기사번, 신무주자, 기사황. 내면의 수양이 부족한 자는 말이 번잡하며, 맞아요. 마음의 주관이 없는 자는 마음이 거칠다. 내면의 수양이 없는 자는 말이 번잡하다. 마음의 주관이 없는 자는 말이 거칠다. 말과 글에는 사람의 댐담이가 서려 있습니다. 맞아요.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에 사람의 품성이 드러납니다. 말은 품성입니다. 품성이 말하고 품성이 듣는 것입니다. 맞아요. 격과 수준을 의미하는 한자, 품의 구조를 찾아보면 흥미롭습니다. 입구가 3개 모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이 쌓이고 쌓여 사람의 품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지치, 사람의 지니, 고연, 인형은 분명 그 사람이 구사하는 말에서 품어져 나옵니다. 말만 번지르르 하는 것도 안 돼요. 저는 그 사람의 눈빛,
눈빛도 정말 중요하고 외모도 중요하고 걸음걸이, 그 다음에 얼굴의 인사, 태도, 손짓 다 중요한데 언어처럼 극단을 오가는 것도 드뭅니다. 내 말은 누군가에게 꽃이 될 수 있으나 반대로 창이 될 수 있다. 말 한마디도 천냥빛을 갚기는커녕 손해를 입지 않으려면 더러운 말이 마음에 떠올라 들끓을 때 입을 닫아야 합니다. 말을 죽이지 살리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천 사람의 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끝내 만 사람의 입으로 옮겨집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하고요. 이제 빨리 루틴하고 학교 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